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 수목의 선정과 기능별 식재 수종 및 평면과 단면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수목 표현인데요. 자, 배식 개념도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지 주변 조사, 현황 분석 작성, 배식 개념도 작성, 식재 기능별 수목 선정, 수목의 선정, 식재 간격 밀도, 수목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지 주변 조사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대상지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현황 분석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배수, 주변의 도로, 보행 진입, 차량이 진입하는 공간, 그 다음에 주변에 차폐를 요구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배식 개념도 도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선 일반 주택정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식재 개념으로서 우리가 차폐 식재인지 경계 식재인지 경관 식재인지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고, 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심고자 하는 수목의 사진을 곁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침엽, 교목, 평면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면은 수목을 표현할 때 원형 템플릿으로 보조선을 가늘게 그리고 원의 중심점을 잡은 다음에 수목의 위치를 선정하여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데요. 자, 보조선은 제도가 끝난 뒤에 지우지 않아도 되도록 힘을 들이지 않고 연필 무게로만 그리면 됩니다. 자, 수목 표현은 기울을 정해서 외곽선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하여 프리핸드로 진하게 그려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침엽, 교목은 침엽수는 대부분 끝이 뾰족하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낙엽 교목은 둥글둥글하게 가장자리를 표현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이제 가지의 표현은 원 중심부에서 원 둘레까지 가지가 뻗은 모양을 그리면 되고, 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꽃, 열매 등 질감의 표현은 윤곽의 모양을 그린 다음 윤곽 내부의 점 또는 짧은 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수목의 표현을 평면 표현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입체감을 위해 빛의 입사각에 대한 반대쪽에 그림자를 까맣게 표현하거나 손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목 표현이 있는데요. 관목은 주로 한 그루만 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모아서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목의 경우는 겹친 원의 테두리 부분만을 따라서 친엽 관목과 화력 관목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모아 심기와 산울타리용으로 구분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피식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하류 같은 것도 여기 지표식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면 표기 이외에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인면기호도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요. 수목의 입체 표현 그림을 보시고 화렵수, 침엽수, 관목 이런 상태로 해서 그린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된 줄기 및 수관의 형태를 간략하게 그리시고, 두 번째로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앞뒤를 그려 넣어서 수형을 잡습니다. 또한 잎의 특징을 파악하여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밝은 부분은 잎을 적게, 어두운 부분은 많이 그려줍니다. 잎이 완성된 사이에 가지를 그리고 수필을 그려 넣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재 기능별 수종을 할 때 우리가 경계 식재, 요점 식재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 내용은 경계 식재, 경계 부분. 그래서 수목은 상록 교목, 낙엽 교목, 관목들을 쓸 수 있어요. 상록 교목은 요즘 스트로브 잣나무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 낙엽 교목은 이제 벚나무나
단풍나무 뭐 이런 종류 쓰고, 관목으로서는 이제 개나리, 철쭉, 수수꽃다리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요점 식재는 현관이나 앞에 눈에 두드러지게 심는 건데, 보통 한 그루 정도 심는데 이제 세 그루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반송이나 주목, 그다음에 소나무 중에서도 이게 모양을 만든 조형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식재. 경관식재는 이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건데, 이제 서로 교목과 관목을 섞어서 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록수는 눈주목이나 주목, 낙엽수는 철쭉, 단풍류고요. 차폐식재는 이제 불량한 환경을 가리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가려주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록교목은 서양 측백나무, 잣나무, 전나무 같은 걸 심고, 상록관목은 옥향나무, 둥근향나무라고도 하죠. 눈향, 사철나무 등을 심고, 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는 녹음식재가 있습니다. 주로 휴게 공간이나 벤치 등에서 그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심는데, 낙엽 교목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심는 것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청단풍 정도가 있고요. 기타 이제 퍼걸러용으로 해서 등나무를 위에 실형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수목에 식재 간격 및 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목을 심을 때 교목 종류들은 이제 속성수는 간격을 많이 넓히는 4에서 6m, 일반 낙엽 경우에는 2 내지 4m, 그 다음에 원주형 상록수나 원통형은 2 내지 3m 간격, 그 다음에 독립수 한 주씩 심을 때는 수간폭의 2배로 이렇게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식재 간격 밀도를 보면 대규목은 6m, 중소규목 4.5m, 작고 성장이 느린 건 0.45m에서 0.6m인데, 특히 관목류는 평방미터당 3 내지 5그루, 성장이 빠른 것들은 한 그루 정도, 그 다음에 성장이 빠른 관목은 2~3그루, 이런 식으로 배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울타리용 관목은 평방미터당 1.4에서 4그루까지 심는데 10식을 합니다. 산울타리 수목으로서는 우리가 사철나무 등을 심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피초화류는 평방미터당 10에서 25그루 또는 25에서 49그루 정도를 이렇게 밀식해서 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식 개념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 교목과 관목 기호를 참고하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목 기호 표현 연습을 통해 보고요. 자, 수목의 겹친 표면인데, 우리가 이제 관목이나 교목을 같이 경관식재를 위해서 같이 많이 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목은 가장 굵은 선으로 단순하게 표시를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진하게, 하층수는 상록수는 겹치더라도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오고, 그 다음에 군싱의 경우는 외곽선만 이렇게 표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배식 디자인은 평면도상에서 그려지지만 설계자는 항상 교목, 중교목, 대관목, 소관목, 초하류, 지피류 입체적인 경관을 고려해 수목을 식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출선을 사용합니다. 자, 인출선을 사용해서 수종명, 수량, 규격을 명기해야 되고 수목 수량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수목의 겹친 표현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자세히 표시했습니다. 느티나무 주변에 쪽동백일지, 키가 낮은 백문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목의 중모와 규모를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나열해서 인출선으로 빼가지고 작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초하류 식재 계획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종류 3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월에 뭐 수선화랄지, 4월에 피는 튤립, 5월 범의꼬리, 6월에 앵초, 7월 꽃창포, 8월 리아트리스, 9월에 석상 꽃무릇 이런 것들로 심고, 우리가 이제 선백리향이라 해서 향기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루 섞어서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초하류는 겨울 시기에 경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정원에서 뼈대를 만들어주는 관목과 상록, 규목 식재 외에 포인트 경관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초하류는 개화 시기, 초장, 꽃의 색, 그 다음에 식물의 질감 등을 고려하여 군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하류를 배치할 때 공간의 크기와 의뢰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여러 초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후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식재를 선정하여 혼식할지 단일 수종군식을 할지 선정한 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계절적 변화에 대한 설명과 수종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시할 수 있도록 초화 식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건물 주변에 식재한 사진이 있습니다. 초하루를. 그래서 주로 도로 주변 옆에 많이 식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에 맞춰서 자생화를 심는데, 보통 이제 여기 계절을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로 있고요. 식재 간격에 따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cm, 식재 간격이 30cm인지 15cm인지 따지는데, 30cm는 노랑붓꽃이나 꼬리풀, 구절추 등을 30cm 간격으로 밀도를 조절하시고, 금낭화, 초롱꽃, 감국은 15cm 간격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조경 수목의 식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수목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12차 시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경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요즘은 조경 설계도 C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제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가시면 CAD로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CAD로 작업을 하면서 개념도 평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수목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수목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